와우! 달슨의 라이브! 두 팀이 또 만납니다. 맨유와 리버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일주일 전에 두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싸웠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턴 매치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FA컵이고요. 32강전입니다. 다가오는 새벽 2시에 맨유 홈에서 리버풀과 싸우게 됐는데요. 일주일 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싸울 때는 리버풀 홈이었으니까 홈과 원정만 이렇게 바꿔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재미없는 0대0 이렇게 안 나오겠죠. 일주일 전에 싸울 때 굉장히 프리미어리그 선두권 싸움의 중요한 승부처였는데 조금 재미없게 진행되면서 이제 0대5로 비긴 적이 있습니다. FA컵은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희비가 갈리게 되죠. 어떻게 결과가 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승부입니다. 두 팀에게. 일단 FA컵에서 사실 우승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두 팀의 싸움이 너무 일찍 만났죠. 32강전이니까. 실제로 맨유는 FA컵에서 역대 12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이기도 하고요. 리버풀도 모두 FA컵에서 7차례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로 우승을 많이 차지한 팀이니까 뭐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싸움인데 32강전이니까 조금 확실히 좀 일찍 만났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FA컵에서 누가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승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프리미어리그 순위 싸움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일정이 좀 빡빡해요. 이 경기 맞대결이 끝나게 되면 두 팀은 3일 혹은 4일 정도만 쉬고 주중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또 치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FA컵 결과라고 하는 게 특히나 이 두 팀은 엄청난 라이벌이잖아요. 잉글랜드 축구를 상징하는 더비를 라이벌 매치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이런 엄청난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단판 승부에서 어떤 결과가 다음번 경기로 이어질 그런 기세라고 할까요? 공산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경기와 또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의 기간이 얼마 한 3일 혹은 4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라든지 걸 놓고 봤을 때 지면 체력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여지 물리적 어떤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맞대결이 상당히 큰 건데 맨유는요 3일 정도밖에 못 쉬고 28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 셰필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해야 되고요. 리버풀은 하루 더 쉬긴 합니다. 29일 금요일 새벽 5시에 토트넘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도 원정으로. 네. 일정 자체 그러니까 리버풀이 하루 더 쉬긴 하지만 상대가 토트넘이고 원정이라고 하는 것. 맨유는 하루 덜 쉬긴 하지만 홈이고 셰필드를 만난다는 것. 이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팀에게 이번 맞대결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진짜 역대급입니다. 이 정도면. 프리미어리가 이제 재편된 것이 1992년인데 그 이후로 이 정도의 순위 싸움, 이 정도의 선두권 싸움, 이 정도의 1위 싸움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냥 뭐 라운드가 하나 끝날 때마다 혹은 경기 하나 끝날 때마다 1위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한 라운드에서도 막 계속 바뀔 정도니까 정말 치열한데 자 지금 맨유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순위도 와 진짜 엄청난 좀 싸움입니다. 현재는 맨유가 1위긴 해요. 승점 40점으로 맨시티 38점을 2점 차로 앞서서 1위긴 한데 근데 경기 수가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맨시티가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맨유도 FA컵 잘 치러서 이어지는 셰필드 경기 잡아야지만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리버풀 보시죠. 리버풀은 사실은 좀 더 위기감이 큽니다. 리버풀이 사실 막 1위도 지키고 막 그러다가 지금 4위까지 내려왔는데 승점이 34점입니다. 3위 레스터와는 4점 차로 좀 벌어져가지고 4위인데 문제는 토트넘이에요. 리버풀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바로 토트넘 5위인데 승점이 1점 차. 리버풀이 34점인데 토트넘이 33점인데 여기서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의 다음번 상대 누구? 토트넘이죠. 그러면 리버풀도 이 맨유와의 FA컵 잡고 그 기세 모아서 토트넘 원정 경기를 얼마나 잘 치느냐가 리버풀 순위 싸움에 있어서 혹은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선두 판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팀이 일주일 전에 맞대결을 펼칠 때와 놓고 보면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맨유 같은 경우는 리버풀 경기 비긴 했지만 이어진 풀람 경기 잡으면서 최근 공식 경기 4경기 3승 1무 무패입니다. 상승에 타면서 프리미어리그 선두까지 팍 치고 올라갔고 리버풀은 이어진 버니 경기에서 패했죠. 그것도 홈에서
정말 2017년 4월 이후로 지지 않았던 안필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그 홈에서마저 무너지면서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챔피언스리그 출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4위까지 좀 밀린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리버풀이 조금 더 상황이 좀 급박하고 뭔가 승부수를 좀 내야 하는데, 근데 두 팀 다 이번에 이렇게 중요한 승부처에서 어떤 포인트, 가장 중요한 전술적 포인트는 맨유도 리버풀도 이 경기에 앞서서 주중 경기를 치렀죠. 근데 주말에 또 두 팀이 맞대결을 하고 또 이어지는 주중 경기를 또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FA컵이 만약에 상대가 뭐 하브리그 2부, 3부, 4부였다고 한다면 마음 놓고 로테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는 서로에게 라이벌인 맨유이자 리버풀이에요. 그럼 마음 놓고 로테이션도 못 써요. 그런데 3일 혹은 4일 쉬고 또 경기는 또 해야 돼요. 중요한 경기를. 그러면 감독은 굉장히 쇼샤르 감독, 클럽 감독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써야 되는 거야? 이 경기를 버려야 되는 거야? 버릴 수는 없잖아. 또 여기서 지게 되면 기세가 꺾이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판단들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봐선 맨유의 두 팀 다 로테이션이 다 중요한데, 맨유 로테이션의 핵심은 제가 봐선 부패예요. 부패.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조금이라도 휴식을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 지금 부패가 거의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이러다 잠깐 퍼져요.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버틸 수는 있겠지만 혹 자꾸 몸이 지치면 부상의 염려까지도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또 미드필더 조합에서 어떤 반더베이크를 또 얼마큼 중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FA컵이니까 또 반더베이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좀 부진한 마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레시포드는 선발에 다시 복귀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은 어쨌든 부패다. 부패가 근데 쉽게 빼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절대적인 또 활약을 해주잖아요. 절대적 활약을 해주니까 또 빼긴 좀 그럴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고민이 있죠. 부패가 약간 강팀이라고 불리우는 선두권 팀하고 상대할 때는 조금 또 스탯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다 안 쓴다, 이게 쇼샤르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리버풀은 사실 더 크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버풀은 다음 상대가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토트넘이에요. 그럼 로테이션을 고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대 맨유기 때문에 FA컵도 놓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더 리버풀이 이 로테이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부상자 너무 많잖아요. 만다이크, 조 고메스, 나비 케이타, 디오고 조타 다 부상으로 여전히 빠져있고, 일단 로테이션에 제가 봐서 두 명을 좀 지목하고 싶은데, 한 명은 미나미노가 로테이션으로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미나미노는 지난번 FA컵도 선발로 뛰었었는데, 지금 리버풀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앞쪽 공격 라인들의 결정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뭘 거의 못 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변화도 줄 겸 또 약간 휴식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조타도 좀 부상으로 빠져있고, 그러니까 미나미노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그 생각하시는 그 불안감을 압니다. 그런데 그래야 또 토트넘 경기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존의 선수들이 약간 좀 골결승이 안 터지는 것도 있어서 뭔가 자극과 변화를 위해서라도 미나미노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그럴 수 있다. 미나미노를 한번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허리 쪽에는 핸더슨이 어떨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핸더슨이 지난번 버니와의 경기 앞두고 가벼운 근육 부상 때문에 라인업 제외가 됐는데, 핸더슨이 온전하게 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면 로테이션 폭이 완전 달라지겠죠. 핸더슨이 들어가게 된다면 핸더슨을 놓고 뭐 커존이라든지 커티 존스라든지 뭐 티아고 알칸타라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나오게 된다면 뭐 밀러라든지 이렇게 또 로테이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리버풀은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 풀백도 고민이 되겠네요. 아놀드가 정말 올 시즌은 거의 급전직하의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한 템포 쉬게 가주는 건 좀 어떨까. 그래서 네코 윌리엄스 카드를 로테이션을 쓰면서 변화를 주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적으로는 조금 로테이션 폭이 리버풀이 클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맨유는 예상 선발 라인업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시포드와 카바니가 투톱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이제 부페가 쓰고,
나머지 허리 쪽에는 반더베이크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반더베이크와 마티치, 프레드를 한번 세워보고요. 수비 쪽도 로테이션을 약간 돌고 루크쇼를 좀 쉬게 하고 워낙 좀 최근에 많이 뛰었으니까 텔레스, 맥과이어, 린데레프, 완비사카. 골키퍼도 데이아 대신에 핸더슨을 투입하는 그런 변화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미나미노를 세우고 피르미누, 살라, 마네를 좀 쉬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허리 쪽을 티아고 알칸타라, 핸더슨이 나오는 거로 좀 볼게요. 그다음에 커티즈 존스, 커존 나오게 되고 수비는 로버트슨, 파비뉴, 마티프, 그다음에 오른쪽은 네코 윌리엄스, 골키퍼는 알리송 이렇게 좀 쓰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두 팀 간의 이번 맞대결의 어떤 승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어지는 프리미어리그 셰필드와 토트넘 이런 어떤 상대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거다. 다가오는 2시입니다. 어떤 결과가 좀 나올까요? 네. 이번 승패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어떤 프리미어리그 싸움 그러면서 선두권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승부이기 때문에 꼭 지켜봐야 될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